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9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20km까지 상승한 뒤 450km를 날아갔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안쪽에 떨어져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최소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궤적 등을 추가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과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KN-06을 쏘아올리는 등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 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오전 7시 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며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총리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G7 정상회의 합의대로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4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재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오절 연휴인 중국도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원들의 송환이 결정될 경우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좋은 계기가 된다면서 남북 간의 상황 관리 측면에서 대화 채널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문회인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논의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시작부터 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안보관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정원은 정권 비호 조직이 아니며 국내 정치와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야당의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총리
수준의 기준이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의 도덕성 잣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대통령은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해 선뜻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은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으니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야당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인사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오전에는 러시아와 EU, 아세안 국가 등에 파견했던 특사단과도 면담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민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러시아 특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EU와 독일 특사인 조윤재 서강대 교수, 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 등 2차 특사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 일본에 파견한 특사단과 만나 활동 보고를 청취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사단의 주요 활동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면담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와 EU 등의 의중을 파악해 북핵 문제 해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5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이어 오늘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정부 당국자들이 실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병합되면서 두 사람은 지난 23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전 사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해 사직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해달라며 사전 설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병합된 뒤 첫 공판인 만큼 특검과 검찰이 어떻게 협조할지도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번 주에만 3차례 열어 집중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내일 덴마크 코펜하겐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모레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916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정 씨는 이 공항에 도착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입학 특혜와 학사 비리, 삼성그룹의 훈련 지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설치된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개방 지시를 한 지 7일 만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이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낙동강은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가 개방되고 금강은 공주보, 영산강은 죽산보의 수문이 열립니다.
수위는 모내기 처림을 감안해 양수 제약 수위인 1단계까지만 개방할 계획입니다. 개방 수위 1단계는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고 수상 레저 등 수변 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최근 4대 강보가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어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가 건설된 지 5년이 지나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면적인 개방은 추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원들의 송환이 결정될 경우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좋은 계기가 된다면서 남북 간의 상황 관리 측면에서 대화 채널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문회인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논의했지만 결과를 장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9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20km까지 상승한 뒤 450km를 날아갔으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로 안쪽에 떨어져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최소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궤적 등을 추가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과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이틀 전인 지난 27일에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KN-06을 쏘아올리는 등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 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취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G7 정상회의 합의대로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4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재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오절 연휴인 중국도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시작부터 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안보관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국정원은 정권 비호 조직이 아니며 국내 정치와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야당의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총리 인준의 기준이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 현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오전 7시 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며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총리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